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상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배변, 요즘 내란 재판 실시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 저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얼마나 변호를 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씩 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내용도 궁금해가지고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까 저기 앞쪽에 계시는 변호인이 질문을 했을 때 재판장님, 검사의 신문 태도 좀 바꾸라고 좀 하십시오. 지금 왜 저렇게 거만하게 폼을 잡고 신문을 합니까? 그냥 신문을 해서 팩트 파인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을 협박을 합니까? 변호사님들께서 그동안은 어떤 선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 그 선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분들이 요새 많이 얘기하더라고. 형사재판이 저렇게 진행되는 거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 전반적인 이 형사 절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을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재판할 때 왜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증인이 나오고 왜 저 사람은 왜 누구부터 물어보고 이런 거 궁금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경찰 조사 받으실 때는요, 일단 자기의 신분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신분이 고소인인지, 안 그러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분명하게 일단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하셔가지고 흔히 피신이라고 하는 경찰 단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고소인이나 증인일 경우에 참고인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흔히 수사 보고서라고 하는 경찰이 본인의 의견을 담는 보고서 형식의 문건인데요.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또 전화 받을 때 몇 번 전화를 안 받았다. 또 그러면서 출석할 때도 몇 번 불응을 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법원 단계에 간다면은 피의자 변호인으로서는 거의 다 부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하는 내란 재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 피의자 조사가 되고요. 그때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참고인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이 참고인들이 결국은 증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새 의외로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분들이 일단 그 피의자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실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배변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얼마라고 했던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추 한 98%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사기관에서는 하시는 것 같고요. 신이 아니잖아요. 수사관도 신이 아니고 사실 검사 판사도 신이 아니라서 둘 다 다른 물증 없이 말만 있을 때는 이제 힘드니까 사실 저는 힘드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했을 때 잘 나오면 좋은데 나는 분명히 거짓말이 아닌데 잘못 나올 수도 있죠. 내가 그 2%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은 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너무 없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그거밖에 답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짓말 탐지기가 재판에서는 사실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문제는 수사관도 그렇고요. 제가 만나보면 검사님들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라고 나오면 사실 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조사를 그 방향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뒤집을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찰이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믿고 싶은 하나의 현상 가지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는 경향으로 보여지더라고. 일단 그래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는 검찰 조사를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새 시끄럽잖아요. 솔직히 요새 검찰청 없어진다, 중수청이나 공소청으로 변경된다라고 해서 예전만큼의 이 검찰 조사의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중요 사건의 몇몇 경우에는 직접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 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원칙은 이 검찰 피신 조서 나중에 법원 가면은 다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고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예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 경찰 단계를 일단 해보고요. 검찰에 가면 그때 변호사 선임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선임을 아예 안 할 거면 뭐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요즘에는 경찰에서부터 하셔야죠. 그게 조금 예전이랑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의 수사권 1차 뭐 종결권이 인정되다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은 의외로 검찰에서도 방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보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그 숫자가 엄청 줄었거든요. 불러서 조사하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의뢰 수사를 하려니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건이 검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뭐 검찰에다가 의견을 내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버릴까봐 일단 사건이 넘어오면 전화해가지고 저희 변호인인데 언제까지 의견서를 낼 거니까 사건 끝내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해야 될 만큼 정말 어떤 사건들은요 정말 퀵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빨리 넘어가는 사건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초동 대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경찰대 출신 분들이 많이 로우스쿨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제가 뭐 작년에 맡았던 사건 열심히 경찰 단계에서 대응했는데 갑자기 로우스쿨 가시는 바람에 사건이 붕 떠가지고 그 수사관님이요? 네. 거의 1년 넘어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뭐 본격적인 이제 법원 단계가 되는데요. 법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인정신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성명이라던가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주소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한다. 그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서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일단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 판사님은 절대 기록을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판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편견 없이 이 피고인과 이 검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수사 기록이라던가 그런 기록을 먼저 보고 오면은 저 사람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예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 기록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소장을 써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제 재판부로 보내게 되고요. 그쪽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고 이러이러합니다. 이래서 무죄입니다. 라고 의견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딱 그 두 서류만 본 채로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내용을 듣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법관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일단 유죄다라고 보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헌법상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관으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로 생각하고 그 재판을 진행을 해야지 뭐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을 유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사님은 그걸 보진 않지만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그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 방어권이 충분히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판사님 계시고 뭐 검찰, 변호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판사님만 자료를 안 보고 양쪽은 다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증인신문을 할 때 검찰도 내용을 알고 물어보고 변호인도 미리 내용을 알고 신문사항을 만들어 와가지고 물어보고요. 판사님은 그 자리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잘했다. 그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